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1980년 처음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그룹인 난징 광정그룹이 설립됩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이 회사의 직원 물류팀장이었던 55세 천용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요, 원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보일러공으로 일을 했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좀 깔끔하지 않나요? 이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요, 그 남자 너무 성실해.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어. 매번 출근할 때마다 깔끔한 옷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실제로도 그는 사람됨이 좋고 용모도 점잖았어요. 그렇다 보니 젊을 때 그렇게 소개팅이 들어와. 너나 나나 다 괜찮은 여자 있다고. 그렇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바로 사건 당시 52세였던 천웨이였어요. 이 둘이 젊을 때 만난 거예요. 찌릿찌릿 눈 맞아서 바로 연애 시작,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원래 보일러공으로 오래 일을 했던 남자거든요. 그런 남자가 어떻게 TV 방송국 같은 그런 곳에 일을 하게 된 걸까? 이 얘기를 하려면 아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아내 천혜인은요, 어릴 때부터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 플러스 어른들한테까지도. 결혼 후에 이제 설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천용과 함께 어른들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서 천혜이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TV 라디오 방송 회사인 난징 광정그룹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이걸 알게 된 그녀, 아내 천혜이는요, 바로 계산이 섰어요. 우리 남편 지금 보일러공인데 언제까지 이거 몸 쓰는 일 할 수 있겠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직업은 미래가 없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사람을 구하네. 거기다 하늘의 뜻인가봐.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 이미 거기 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아내 플러스 아내의 지인, 그러니까 아내의 인맥 덕에 보일러공이었던 남자가 해당 회사에 취직, 1995년도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천용은요, 입사한 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진. 사건 당시 물류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유지 및 수리할 게 생기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키워요. 이웃들 눈에 이 가정은요, 너무 화목해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도요,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2019년 6월 25일 오후 돌연 이 회사로 경찰들이 막 엄청 몰려들더니 우르르 회사 안으로 밀고 들어와 천용을 체포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방송국 본사를 포위하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중국이어도 흔한 경우는 아니래요. 이 천용,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경찰이 이렇게나 많이 동원돼서 체포돼? 그의 혐의는 아내의 살해 혐의. 아니,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금술이 아주 좋아 보였다는 이 부부. 왜 남편은 아내를 살해했을까?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천용 말에 따르면 2달 전인 2019년 4월 15일 오전 8시경 두 사람 사이에 감정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의 주된 이유는 키도 크고 깔끔하니 인상도 나쁘지 않은 내 남편. 이런 남편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고 착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한테만 이러면 좋은데 세상 모든 남자 여자 노소 다한테 착해 친절해. 이게 아내 천혜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봤을 때 남편 회사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걔랑 뭐 있는 것 같아. 둘이 막 연락하고 문자 주고받은 내용도 그렇고. 남편아, 너 바람피니? 이 말에 남편 천용은요, 야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여직원이야, 친하니까 그러지. 아, 넌 친하면 회사 여직원이랑 이런 대화를 주고받니?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고, 싸우고 싸우다 팡 터진 자기가 이제 이성을 잃고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거라 순간 자기도 너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는 게 아닌 너무 당황해서 이거 시신을 어떻게 숨기지? 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발적이었다면 보통 유기가 아닌 놀래서 119에 먼저 신고하거나 하지 않나요? 여튼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던 그는 바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칼, 가위. 그걸로 집에서 실수로 우발적으로 죽인 아내의 시신을 다 토막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짓거리입니까?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솔직히 마음 먹었어도 이 짓거리는 하기 힘든 짓거리예요. 여튼 그렇게 아내 천회일을 몇 시간 만에 비닐봉지에 차례차례대로 나눠 담은 천용. 아, 이걸 어디다 숨기지? 고민하다가 제일 안전한 게 내가 있는 우리 집이 아닐까 싶어서 원래는 자기 집 냉장고에 다 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토막낸 시신이 냉장고를 꽉꽉 채우다 못해 부족해. 아니, 냉장고에 시신을 꽉꽉 채워 넣는 것도 좀 위험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당시 집에 30살이었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무슨 고기 같은 게 막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의심을 사거나 아들의 주의를 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 아내 토막낸 시신의 절반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가져가자.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 시간이면 엄마가 무조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이때 그는요, 헐리우드 연기생 쇼를 보여줍니다. 아, 엄마 친구 만나러 나간 것 같아. 친구랑 무슨 여행 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처음엔 이 아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돼. 여행 갔다고 하기엔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와. 연락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여행 간 거 맞아요? 친구 누구랑 갔대? 이 물음에 천용은요. 아, 아빠가 다 알아서 찾아보고 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들 앞에서 아내를 엄청 애타게 찾는 연기를. 이 때문에 아들은요,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솔직히 이거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엄마를 죽이다 못해 토막내고 그 엄마 시신을 내가 밥 먹을 때 반찬 꺼내 먹고 물 꺼내 마시고 하는 냉장고에 넣어놨을 줄. 여튼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생각해도 이상해. 한 달 넘게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빠는 경찰에 신고조차 안 하고 밤에 잠만 잘 자고 걱정도 안 되나 봐. 아들이 30살이었어요. 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 몰래 집 건물 CCTV를 확인해봐요.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천용의 모습을. 이걸 보자마자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한 달 전에 무슨 검은 봉지 몇 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던데 그거 뭐예요? 아이, 뭐긴 뭐야, 쓰레기지. 그날 쓰레기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버린 거야. 이런 아버지의 말에요, 아들은 아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결국 아,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연락이 안 되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5월 29일 신고를 받은 경찰, 날짜를 보니 이미 실종된 지 한 달 반이 됐네. 건물 CCTV 확인과 동시에 가족들, 이웃들에 대한 탐문 수사 진행해요. 아들과 달리 경찰은 짬밥이 있죠. CCTV 속 남편 천용이 여러 차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이제 본 경찰은요, 딱 촉이 왔습니다. 저 봉지 안에 뭔가 있구나. 저거 마냥 쓰레기가 아니다. 경찰은 천용을 용의자로 삼아요. 당신 엄마 실종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CCTV를 봤을 때 당신 엄마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은 정확히 있거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날 늦은 저녁 당신 아버지가 이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네. 6월 25일 오전 경찰은 천용의 집을 수색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 냉장고에서 다진 고기 여러 비닐봉지를 발견. 확인 결과 이거 사람 신체 부위네. 이것만 봐도 천용이 사람을 죽이고 토막냈다는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냉장고에 있는 양이 사람 한 명에서 나오는 토막의 양이 아니야. 사람 한 명을 토막냈을 때 얼마나 많은 신체 부위들이 나오는데 이거
시신 일부만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천용이 범인으로 확정된 지금 체포해야죠. 그러니까 6월 25일 오후 그가 출근해 있는 회사로 엄청 많은 경찰들이 몰려들어 체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조차도 생각지 못한 건 그 나머지 절반의 시신 일부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 있었다는 것. 경찰이 나머지 시신은 어디에 숨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어딜 가. 어디로? 자기 회사 공용 냉장고로. 와,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 동료들은요, 그가 공용 냉장고 앞으로 간 그 순간부터 와, 설마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회사 공용 냉장고 앞에서 여기요 라면서 냉동실 문을 쓱 여는데 냉동실 안에 비닐에 쌓여진 고기 몇 봉지가, 와, 확인 결과 이 안에의 시신은요 회사 공용 냉장고에 2달 넘게 방치돼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이걸 알게 된 회사 직원들 모두 패닉에 빠졌어요. 와, 2달 넘게? 우리 그동안 계속 이 냉장고 썼는데? 아니, 이 고기가 사람 고기였어? 이 소식에 천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 충격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내가 아는 천용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지식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 아내한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미 약 10년 전에 천회이와 천용 이 두 사람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네. 그 이유는 똑같아요. 천용이 회사 여직원들한테 너무 다정해. 이게 천회이의 질투,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이혼한 거예요. 이때 이혼하면서 천용은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천회이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이 두 사람 다시 재결합을 해요. 이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어쨌든 이혼하긴 했어도 다시 합쳤잖아요.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랑 뭐 붙었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막 이런 거니까 구구절절 우리 체면도 있는데 다 얘기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조용히 모든 걸 처리했던 거예요. 아내 천혜인은요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부부 사이 너무 좋다고,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이혼하고 결합하고 살해했어요.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여직원한테 너무 친절해. 둘이 무슨 사이지? 의심, 질투. 아니, 이 문제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시 이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이렇게 유기하고 할 필요가 있었나?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경찰 추정은 이렇습니다. 지는 싸우다가 열받아서 그랬다는데, 아니, 첫 번째 이혼할 때 재산 일부분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것까진 몰랐기에 그냥 이혼해 하면서 했는데, 진짜 이혼을 겪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시 재결합한 지금은 알잖아요. 다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지. 그리고 실종된 척, 무슨 이유든 그게 살인의 이유로는 말도 안 되죠. 2019년 12월 26일 체포된 천용은 고의살인죄에 해당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그냥 몸 신체 일부분은 집 냉장고에, 나머지 반은 회사 냉장고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한 짓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아내의 이 머리가 단단하니 처리하기가 제일 곤란해. 그래서 이때 이놈이 자기 아내 머리를 귀만 남기고요, 머리만 8등분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냈대요. 머리만 8등분 내고, 그리고 그걸 잘게 썰어서 일부를 요리했다고. 와, 이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할 수가 있는 짓거리냐고요. 그 정도로 아내가 싫었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이 남자 무섭다고 소름 끼쳐 있습니다. 이 짓거리도 짓거리인데 회사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출근할 때 아내 시신 토막 낸 걸 가지고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신을 들고 사람들 다 있는데 그 토막 낸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또 웃으면서 일하고. 와, 사람이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진짜 너무 잔인하다 못해 소름 돋는 아내를 죽인 한 남편의 소름 끼치는 만행을 가지고 왔습니다.